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준석 현상, 태풍같이 온 이준석 새 리더의 탄생이 신문 각도화를, 언론 각도화를 장식할 텐데요. 이번 영상은 고고TV가 왜 이렇게 험난하게 고통스럽게 방송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고TV가 국힘이 4.7 보선에서 안철수와 3자 대결로 가도 승리할 수 있으며 오세훈이가 당선될 것이다 하고 각종 우파 유튜브와 실문 언론 또는 얼치기 평론가들과 달리 오세훈이가 당선된다고 4개월 동안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오세훈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주저앉히기를 한 4개월을 했는데요. 따라서 어떤 평론가, 어떤 언론 지상에 안철수와 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쪽으로 밀지 않으면은 국힘은 선거에서 진다 하는 4.7 선거에서 관통했던 그 논리를 깨고 오세훈이가 당선된다 하고 해서 오세훈이가 당선을 됐죠. 두 번째는 이번 6.11 국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가 나오면 이긴다. 이준석이가 나오자마자 고고TV는 대세론으로 몰고 갔습니다. 누구도 이준석의 파죽지세를 막을 수 없다 하고 결국은 제가 예측한 대로 이준석이가 압승을 했죠. 그 두 가지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고고TV도 유튜브인 관계로 안철수 주저앉히기, 오세훈 당선, 국힘의 승리에 4.7 보선을 몰고 가면서 한 2천여 명의 구독자가 떨어져 나갔고 다행히 전유진 방송을 하면서 잠재적인 보수 전유진 팬들이 고고TV의 구독자 수를 한 2,000명 늘려줬어요. 근데 요새도 하루에 몇십 명씩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고고TV가 왜 오세훈이 이긴다 그랬고, 또 국힘이 3자 대결로 가도 승리한다 그랬고, 안철수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며, 그 다음에 4.7 요번에 당대표 6.11 선거 때 이준석이가 압승을 할 것이다 하고 그랬고, 나경원이는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고 왜 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고TV는 문재인을 치르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정치 공학을 배제한다 하는 건데요. 지금 4.7 보선도 그렇고 요번에 국힘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여의도 문법 또는 정치 공학이 판을 치는 과정에서 오세훈과 김종인의 국힘이 그것을 뚫었고 이번에는 이준석이가 뚫었습니다. 어떤 유튜버도 어떤 평론가도 저와 같은 평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저 고고TV 여명이라는 사람이 맞았네? 그래도 너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또 형편없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몰래 1, 2년 동안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고TV가 지금 유튜브를 방송한 게 2년입니다. 2년인데요. 2년 됐는데 고고TV가 이 유튜브를 방송한 것은 저는 이걸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80, 90까지는 먹을 수 있는 재산을 마련해 놨겠죠. 근데 은퇴한 세대로서 고고TV는 과거에 정치를 하려고 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많은 접촉을 했고 인맥도 있고 2년 전에 고고TV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아주 그 문재인의 난정과 폭정이 극도에 달하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국민들이 재산도 뺏기지만 정신적인 피폐, 공황 상태가 온다. 총체적인 국가 파괴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파 유튜버들이 하는 논조를 보면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야심차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한 5개월은 한 9만 명의 독자를 모으면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4, 50만 원 가겠다 했는데 4.15 총선 때 참패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저도 질 줄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이긴다고 방송을 했고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우파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논쟁을 갖고 부정선거 밥벌이를 갖다가 얹히면서 아주 떼돈을 벌기 시작할 때 아주 깊은 회한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방송해봐야 되겠다 하고 많은 그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고 제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무엇이 내가 또는 국민들이 무엇을 오판하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처음에도 제가 그랬지만은 개혁 보수를 해야 되고 중도와 진보층 일부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하는 건 지금도 그 논조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행히도 고고TV가 예측한 대로 4.7 보선의 오세훈 압승 그리고 6.11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압승이 제 예측대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는 더 떨어져 나가고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내던 자율구독료도 안 내시는 분들이 몇 명 없었는데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수들은 지금 세상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4.7 보선 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당분간 대선 때까지는 고고TV는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으로 간다 하고 선언을 했죠. 그렇죠. 현재도 그 마음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이준석이가 상수로 등장을 했어요. 윤석열도 그동안 상수였고 김종인 씨는 항상 상수입니다. 김종인 씨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준석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 체제로 가서 대권을 확실히 이겨야 되는데 변수가 나타났어요. 윤석열이가 상수에서 변수로 지금 전락하는 과정이다 하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윤석열한테 기대한 것은 거침없는 문재인에 대한 저항, 그리고 선 굵은 언변, 그리고 선이 굵고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마초 같은 남성의 생명력, 그걸 국민들은 바라봤었죠.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3월 4일 날 사퇴한 이후로 지금 그 100일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아직도 뜸을 들이고 있고 아직도 간을 보고 있고 아직도 기회를 보고 있고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다. 그 과정이 윤석열은 지금 정치를 하고 대권 선언하는 것은 불문가지인데 어느 길로 가야지 자기가 안전하게 대권 정치를 하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저는 윤석열이가 늦었다고 봐요. 늦었다고 보는데 윤석열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제3세력의 깃발을 꽂고 거기서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확충하고 원심력으로 구심의 개혁 의원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한 다음에 국힘에 들어가거나 이준석 체제의 탄생 전에 국힘을 접수해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서 모든 게 이준석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준석이가 지금 시대, 세대, 모든 정치, 모든 걸 교체하려는 선두에 서버렸다. 여기서 윤석열의 스텝이 꼬였는데 유불리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고고TV가 이준석은 확실하게 대선을 승리로 가져올 것이며 지선은 축풍낙엽처럼 지방선거 말하는 겁니다.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준석 체제가 확 썰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 기세로 총선까지 가는데 대선이 중간에 껴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대선 때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이라도 자기 세력과 정체성과 자기 참모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리무중이다. 물론 윤석열이는 지금 타깃을 잡기를 보수와 중도와 2030 청년을 잡고 있죠. 그건 모든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진보와 중도와 2030을 잡으려 그럴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보수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은 개혁보수입니다. 기존의 시대 세대를 관통했던 50년의 세월을 관통했던 기존 보수를 지금 뛰어넘고 개혁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윤석열이가 지금 지향하는 보수는 어디인지 불분명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TK와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죠? 요번에 이준석의 돌풍과 태풍으로 그들도 바뀌려고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대두가 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타겟점은 대권 정치인데 문재인을 치는 것인데 거기서 지금 정치 지형이 변했다 이런 결론을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정체성의 발걸음이 모호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의 참모도 누구인지 나오지도 않고 현재까지 보면은 윤석열의 정치적인 참모는 없는 거로 지금 저는 파악이 됩니다. 있다면은 국힘 즉 현재 야권 지지층의 참모가 아니라 민주당 쪽의 참모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민주당 쪽의 개혁 진보 개혁 좌파 쪽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통화로서만 하겠죠. 그런데 자 제가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체제로 간다. 그래서 대권을 쟁취한다 그러는데 지금 대권 후보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최재형도 또 언급되고 김동연은 요새 조금 들어갔고 근데 최재형과 김동연이 나오면은 대권 후보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힘의 대권 후보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최재형은. 저는 항상 말씀드린 그 율사, 검판 출신들 또는 변호사 출신들은 정치계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경직성과 재판을 하고 단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창의력과 그죠? 상상력이 요구되는 정치판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재인을 치고 최소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적으로 민주적인 법으로 과거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단죄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나라 정치를 잘할 것이냐, 외교를 잘할 것이냐, 경제를 잘할 것이냐, 또는 남마같이 할 사회의 문제를 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대 안 하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 윤석열이가 지금 그 사시와 같이 사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대권 공부를 한다 그러네. 난 거기서 코웃음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이 율사 출신들이죠. 최재형도. 그죠? 최재형은 또 판사 출신이야. 검사보다 판사들이 더 하느님 같아? 인간을 신적으로 재단하는 판사가 무슨 대통령이 됐냐는 거죠. 오만 정치적인 문제를 조화하고 조율하고 융합하고 그죠? 상상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데 판사의 머리로 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수의 비극이에요. 이게 언론들의 처참한 형태예요. 있는 사람만 지금 간수해도 힘들어요.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걔는 무조건 안 되고 홍준표도 안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야권에서 데리고 오려면은 정치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고
다음에 정치적인 파괴력과 대중성도 있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죠. 기껏 한다는 것이 판사 출신의 최재형, 고시 행정고시 출신의 김동연. 그래가지고 나라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치꾼이라 하지만 정치할 사람은 정치계에서 생태적으로 단련이 돼야 돼요. 윤석열은 다행히도 문재인을 치고 있고 거기서 지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도 정체돼 있어요. 많이 나온 데는 35%, 적게 나온 데는 20%, 19%까지 나오죠.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고 대선호를 형성하고 또는 우리가 확실하게 기댈 대권 주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야권에서. 여권도 이재명 그 하나 돌출적으로 나왔는데 그건 두고 봐야 돼요. 몇 개월을 최소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냐? 이준석이는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대권 후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지상 최대의 이준석의 임무니까.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김종인 씨를 모시겠다. 대선 전략, 대권 전략에 김종인 많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김종인 씨한테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할 적에 김종인 씨가 안 할 거를 왜 염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항상 똑같은 논리로 말씀하는 대로 윤석열하고 김종인 씨가 그 협상을 맺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주위에 누가 있죠? 그건 100% 보나 마나야 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서울법대 출신들, 율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아직까지는 간을 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국힘에 들어가니 많이 참모를 구성하니 많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윤석열이가 중심을 못 잡았다는 거죠. 국민들의 염려와 기대, 지지율은 저렇게 높은데 30%, 35% 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정권을 잡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파괴력 있는 전략가 필요한데 유일무이하게 있는 분은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일단 나라를 살리려면은 김종인 씨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도와달라 그래야 됩니다. 일단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고TV가 첫 번째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 3자 대결로 가도 안철수를 주저앉히고 국힘이 이길 수 있다는 4.7 보선의 예측이 성공했고 이번에 어떤 그 언론가 평론가도 또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정치권에 있는 애들, 기자를 그만둔 애들, 사업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만나보고 통화를 해보면은 에이 그래도 어떻게 이준석이가 돼? 그 당원들 꼴통을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 아무리 국민이 밀어줘도 30대 79도인데 처음부터 내 그 친구들하고 만나고 술 먹으면서 통화하면서 무조건 이준석이가 되게 돼 있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처음부터 저는 한 30일 전부터 무조건 이준석이가 나오면 이기고 몰고 나갔고 대세가 형성되고 압승을 할 것이라는 걸 맞췄고 이제 세 번째 남은 과제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저는 이제 또 심사숙고하면서 방송을 할 텐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고고TV는 약파는 방송 안 합니다. 신문 기사 하나 따가지고 그 신문 읽어주면서 주르주르 되는 사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해요. 고고TV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변수가 돼가는 과정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정체성과 정치권 진입을 해야 돼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에는 김종인 씨가 있고 아래로는 이준석이가 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벌써. 어?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들어오지 마시고 그 참칭 우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뭣도 모르면서 그런 거 보시고 살고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위에는 김종인이 있고 아래는 이준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종인 씨는 국힘에서 어느 대권 주제가 나오든 도울 것입니다. 윤석열이든 아니든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지금 낑겨진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조사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고고TV가 그 서울 보선 오세훈 국힘의 승리를 예측했고 이준석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이제부터 9개월 남았죠, 그죠? 그러면은 대권 체제로 딱 들어가는 게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 또 고고TV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구독자는 빠져나가고 욕질 댓글만 달리고 수입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한번 고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권을 가져오면은 그죠? 지선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전라도만 빼고는 다 썰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이 있는 한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있는 한에는 그리고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승리 그 패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고 승리의 요건을 그 다음에 또 대선을 갖고 오면은 우후죽순으로 그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1, 20군데는 일어나리라고 봐요. 왜? 윤석열이가 칠 거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도 검찰을 동원해서 이 정권의 비리를 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십 명 끌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